상승 기본 문법 독해편의 6과에 조화동사 수위일치를 하겠습니다. 조화동사 수위일치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면서 학교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내기 좋아하는, 또 내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화동사 수의 일치 기본은 이거죠. 조가 3친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본능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S로 끝나냐 안 끝나냐로 보는 것이죠. S로 끝나지 않으면 S로 끝나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고, S로 만약에 끝나는 복수인 경우라면 S로 끝나지 않는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S가 양쪽 다 들어가면 발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어가 만들어지는 원칙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주어 동사 수일치를 빨리 풀어낼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명사 구주어인데요. 아까처럼 주어 자리에 뭐가 올 때 명사가 오게 되면 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명사 자리에 동사가 오면 모양을 어떻게 바꿔? 투부동사나 ing로 바꾸겠죠. 투부동사나 ing로 바꾸는 것을 보고 지금 명사구 주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부동사나 ing가 주어가 되면 당연히 s가 없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이고 이거를 보고 좀 어렵게 단수 취급이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투부동사가 주어일 때, ing가 주어일 때, ing가 주어일 때 단수 취급을 하고요. 투부동사가 주어일 때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1번 문장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친구랑 스포츠를 하는 것이 라고 하는데, 이때는 스포츠를 하는 것이가 주어지 친구가 주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동사를 잘못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항상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단어를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문제인데, 사람을 믿는 것과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도록 해준다, 뭐 이런 문장 같은데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적어보겠습니다. ing, and ing가 나올 때 이게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ing와 ing가 이렇게 번갈아 나올 때 복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한 개의 동작으로 보는지 분리된 두 동작으로 보는지에 따른 것이인데, 문법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단수 취급이라고 시험에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독해를 하다가 ing가 주어일 때 and로 연결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단수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분리된 두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글 쓴 사람이 복수라고 생각했거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사절 주어가 되게 중요하죠. 자, 주어 자리에 뭐가 오면 명사가 오면 s가 있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주어 자리에 동사가 오면 모양을 어떻게 바꾸기 때문에 투부동사는 ing로 바꾸고 이 부분이 통째로 주어가 되는데 단수 취급을 합니다. 세 번째죠.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 덩어리가 오면 주어 동사 덩어리가 왔다고 신고를 해주는 말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뜻이 없는 접속사도 있고요. 뜻이 있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문사가 접속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단수냐 복수냐라는 문제는 다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서 s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취급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that 주어 동사, whether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what 주어 동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 여자의 상처가 심각하지 않은 게 안심이 됩니다. 그들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휴가를 떠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뭔 것이란 뜻이겠죠? 내가 이번 생일에 원하는 것은 새로운 스케이트보드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동사 앞에 나오는 큰 접속사 주어 동사 덩어리를 명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을 명사절 주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승 플러스인데요.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의 주어에 일치시킨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동사가 있고 동사 앞에 바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줄지어 나온다고 보시면 이때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이 명사에 s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동사에 s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크업을 바로 풀어볼게요. 명사절 주어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명사절 주어죠. 여기는 후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보고 결정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번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어서 너의 대답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문장일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은 열대 섬에 사는 것이라는 문장이고요. 세 번째 문장은 어디서 축구팀이 연습할지, 이것이 주어 덩어리들입니다. 명사절 주어나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 S로 끝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지원자를 찾고 있는데 그 지원자가 누군고 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때도 S가 있으니까 S가 빠진 동사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1번하고 2번은 접속사 조동사 덩어리가 오는 명사절이죠. 3번하고 4번은 동명사와 부정사 혹은 명사 구조라고 합니다.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석 연습을 해볼게요. 네가 곧 떠난다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다. 이것들을 원하는 것.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됩니다. 어디라도 A 지역을 제외하면. 산을 통과해서 뛰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해봤습니다. 넘겨서 주어 뒤에 수식어구나 삽입어구가 오는 경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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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컴마로 사라지니까 역시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잖아요. 그러면 S가 없으니까 S가 있고, S가 있으니까 S를 빼고, S가 있으니까 S를 빼고, S가 있으니까 S를 빼고, 여기는 여러 명이죠. 그래서 A가 되고요. 제이슨도 한 명이니까 원투에 S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맨 앞에 있는 것이 주어란 얘기죠. 자, 1번, 2번, 3번까지는 전부 다 맨 앞에 있는 것이 주어인 경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맨 앞에 있는 것이 주어가 아닌 경우를 할 텐데요. 4번하고 뒤에 나오는 5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하고 5번이 대표적으로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자, 복습할게요. 맨 앞에 있는 것이 주어입니다. 명사가 오면 자, 이제 거의 외워지죠? 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식어가 있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모양을 투부정사나 ing로 바꾸게 되어서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동사 역시 S가 없기 때문에 S를 붙이는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를 반드시 써주게 되는데 좀 어렵게 이걸 보고 명사절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신나 네,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라고 생각을 하면 다 S가 없는 단어니까 단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에 동사 S를 붙여서 단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맨 앞에 주어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부정어가 앞에 왔을 때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경우이고요. 부정어는 어떤 것들이 부정어입니까? 노로 시작하는 말이 n으로 시작하는 말이 전부 다 부정어이고, 그 다음에 쉬운 단어를 적겠습니다. 이런 게 부정어이고, 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리틀 같은 단어도 앞에 어가 없을 때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only로 시작하는 말도 부정어인 게 뭐 이것만 한다고 하면 다른 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only로 시작하는 말도 부정어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there is there라 등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보호가 주어 자리에 튀어나오게 되면 역시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서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는 도치라는 구조가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먼저 잘 보시고
머릿속에 잘 담아서 조치 구조가 나오면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의 일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두 번째 경우는 상관접속사일 때인데요. 상관접속사는 A하고 B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서로 관련 있는 이라는 말로 상관접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나돈니 A 버돌수 B 이런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다음에 either A or B, A 또는 B.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not A but B, A가 아니고 B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는 먼저 뜻을 살펴보면 A뿐만 아니라 B, A, B 둘 중에 하나. A도 B도 아니다. A가 아니고 B다. 뭐 이런 것이죠. 네. 이때는 누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A 또는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누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동사를 결정하기 힘든데 이 동사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 어떻게 동사에 가까운 주어의 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B에 일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not only I, 나는 당연히 가고 but also 너도 가야지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need를 써야 되는지 needs를 써야 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겠죠.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려면 주어가 누군지 알아야 될 텐데 주어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에 가까운 주어의 일치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ere에 어울리는 말은 need s를 붙인 단어이기 때문에 needs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관접속사입니다.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가 동사의 노치이죠. 첫 번째 밑줄을 쳐서 부정격 앞에 나온다거나 장소를 억지로 써야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온다거나 또는 보호가 앞으로 튀어나올 때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결정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를 낸다면 여기서 내는 게 맞죠? 네. 앞에 부분은 실은 너무 쉽고 중학교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중학교 때 아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값을 바로 풀어볼게요. 자, 얘가 주어죠. S가 없으니까 S의 밑줄. Not until last year의 밑줄을 쳐서 부정어입니다. 부정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주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게 주어가 되겠죠. 그럼 보이 S가 붙어 있으니까 3번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S가 있으니까 S를 뺀 동사의 밑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1번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죠. S가 있으니까 R로 고치고 on the sofa의 밑줄을 쳐서 장소라고 억지로 써야 됩니다.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네. 레이란 이따가 좀 해볼게요. 콘서트가 주어니까 워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애매한 게 라이라는 말이 사람이 누워 있다고 사물이 놓여져 있다인데요.
또는 위치하다죠. 지금 상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거짓말하다 등등이죠. 레이라는 말은요, 목적어가 뒤에 나와서 어떤 물건을 놓다나 알을 낳다라고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2번을 지금 이 현재의 형태로 냈다면 지금 구조상 자동사가 와야 되니까 이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틀린 것처럼 보이고, 공교롭게도 라이라는 단어의 과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과거형이니까 또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애매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형이면은 수의 일치를 할 이유가 없죠. s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과거형은 현재형으로 내야 수의 일치 문제가 되는데 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텐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라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형태로. 라이와 레이의 차이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내지만 그 영어 같은 데 보면 되게 혼동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 문법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기 좀 힘들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 조와 수의 일치도 중요합니다. 만 아까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돈니의 보돌 수업이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는 전부 다 B의 일치를 시킵니다. both A and B는 좀 다른데요. and는 둘 다라는 뜻이니까 무조건 복수가 됩니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세 시스터들도 하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이죠. 2번은 나중에 하고요. 제임스뿐만 아니라 너도 이렇게 되죠. 그럼 너의 일치를 시키는 거고, 엄브렐라 우산도 레인코트도 가게에 없습니다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일치시키는 거니까 was가 되고요. 두꺼운 안개와 폭우가 예상됩니다 라는 뜻인데 이때는 두 개의 이므로 무조건 복수 취급이 됩니다. 1번과 3번과 4번이 상관 접속사이면서 B에 일치시키는 경우이고요. both A and B는 상관 접속사이지만 A, B 둘 다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보아야 되는 복수 취급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문제인데, 나돈니 A 보돌소 B하고 같은 표현이 as well as가 있는데요. as well as가 나오면 A하고 B의 순서를 바꾸게 되어서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번이 2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나돈니 A 보돌소 B하고 as well as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as well as 같은 경우는 지금 상관접속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맨 앞에 있는 게 다시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대원칙,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컴마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여기가 주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맨 앞에 있는 동사를 주어 삼아서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SOLS는 공부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저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수일체에 나오는 주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도치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치나 에브리로 시작하는 표현들은 다 단수 취급합니다. 당연한 거죠. s가 없으니까요. 2번이 중요한데요. most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다음에 of가 나오면
이 명사를 보고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부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of가 나오고 단수 명사가 나오면 단수 동사를 쓰고요. 복수 명사가 나오면 복수 동사를 씁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나 절반이나 some 어느 정도나 all 모두이거나 the rest는 나머지란 뜻이죠. 분수 표현들이 있을 때는 뒤에 있는 것을 일치시킨다는 말은 너무나 뻔한 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얘가 조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쉽게 생각을 하면 많다 적다라는 표현이 될 텐데 많은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볼 때는 쉬워도 막상 풀 때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자, 더 넘버 오브하고 더 어 넘버 오브입니다. 이건 한번 써볼까요?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의 수란 말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수라는 것은 하나이니까 단수 동사가 되겠죠. 어 넘버 오브는요,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많은 것은 당연히 대복수명사가 따라올 것이고 많은 것이니까 복수동사가 되겠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인데 어로 시작하면 다 단수라고 생각할 텐데 복수 취급을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 취급을 하는 것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얼라도브를 배웠으니까 선생님들이 억지로 얼라도브를 써가지고 외우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넘버 오브는 원래는 조금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틀린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편의상 선생님들이 즐겨 쓰는 설명 방식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정말 많다는 말을 하려면 great number of나 large number of라고 써야 많다는 말이 됩니다. 자, 더 number of하고 number of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항상 복수 취급한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많이 어렵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한다 인데요. 이때 나오는 형용사들은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등등등입니다. 또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고요. 이번 모의고사 3학년 문제에서는 올드란 단어보다 좀 더 어려운 엘더리란 단어로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수능이나 고3 문제에 나온 게 2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한 2-3번 나왔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s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있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더 영 같은 경우를 복수 취급한다는 것을 아무리 배워도 습관적으로 people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R을 이제 R라는 복수 동사를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공식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 나오는 형용사도 좀 밑줄 쳐놓고 좀 외우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까? 작업을 바로 풀어볼게요. most에다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적어서 부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죠. 그래서 했어.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lso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라는 상관접속사인데요. 그때 A뿐만 아니라 B라고 할 때 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그랬으니까 엄마가 한 명이니까 was가 되겠습니다. 자, 스텝 2번으로 가서 all에다가 마찬가지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뒤에 나오는 animals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either A or B라고 상관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주어가 되니까 B가 주어가 되므로 그 다음 3번 The number of customer는 뭐뭐의 수란 뜻인데요. 뭐의 수? 손님들이나 고객들의 수라는 뜻입니다. The number of는 단수 취급합니다. both A and B는 and란 말이 둘 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 B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하지 않고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합니다. 네, 됐죠? 가지고 그래프 리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스 A and B 복수 취급이죠. 나의 남자친구와 나는 모바일 즉 핸드폰 게임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Neither my mother nor I라고 했으면 엄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상관접속사죠. 네, I에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엄마도 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가 입는 것 명사 구 단수 취급입니다. 네가 입는 것이 사람들이 너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더 넘버 오브는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s를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 everyone은 단수 취급하는 것이죠. s가 없으니까 is.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중국 음식을 먹을지 멕시코 음식을 먹을지 이게 주어가 됩니다. 그죠? 명사 절 주어죠. 단수 취급합니다. 이때 who는 앞에 있는 올드맨을 가리키기 때문에 올드맨 s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뭘로 고쳐?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림 속에 함께 웃고 있는 몇 명의 예쁜 소녀들이 있었다. 몇 명의 예쁜 소녀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적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동사가 주어 앞에 오는 도치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그죠?
있었다. 그다음에 예쁜 소녀들이. 우리 팀의 절반은 시즌 중에 부상을 당했다. 절반이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오브 다음에 명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절반 해 오브 우리 팀. 자, 이게 주어가 되죠. 당했다가 과거니까 was injured. 3번 제이크 형들뿐만 아니라 제이크도 축구 선수입니다. Not only Jake's brothers but also Jake. 자, 제이크의 형제뿐만 아니라 제이크도이면 여기가 주어가 되죠. 네, 동사 가까운 것이 주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수의 일치를 푸는 가장 기본은 맨 앞에 있는 것을 주어로 생각을 해서 s가 있으면 s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인데 명사 같은 경우는 s를 넣었다 뺐다 하시면 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하고 ing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 명사들 주어일 때 접속사 조동사일 때 단수 취급인데요. 이 명사절들이 좀 어렵다면 의문사나 회도나 화시나 대수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것들은 s가 없으니까 단수 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앞이 주어가 아닌 경우 도치가 되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부정어, 두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세 번째는 보호가 앞에 올 때 동사조 위치가 바뀌었고 지금 예문에만 있고 문제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보호죠. 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부정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1번하고 2번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동사도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나돈네의 보돌숲이나 either A or B나 neither A nor B 같은 경우는 동사에 가까운 주어의 일치를 시키게 됩니다. 더 넘버업하고 어 넘버업의 차이도 쉽게 알아맞힐 수 있겠고 문제는 더 넘버업으로 거의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